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 미국의 스룰리 블로토닉 연구조사에서는 1,500명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20년 동안 추적했다. 그룹 A에 속한 사람들이 연구 대상의 83%를 차지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 먼저 돈부터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17%인 그룹 B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돈은 나중에 걱정하겠다는 정신으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이 조사는 몇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내놓았다. 20년 후에 1,500명 중에서 101명이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 101명의 백만장자 중에서 1명을 제외한 100명이 그룹 B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추구한 사람들의 그룹이었다. 한편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연구단체에서는 심장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대상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행복한가? 당신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 대답에 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브라이언 카사노프. 자신을 존중하는 일. 프로 라켓볼의 최고 선수인 루벤 곤잘레스에 대한 이야기다. 몇 해 전 그는 최초로 프로 라켓볼 대회에 출전해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 경기에서 우승하면 그는 큰 상금을 거머쥐고 프로 세계에서 이름을 휘날릴 수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인 5회의 매치 포인트, 승패를 결정하는 최후의 1점에서 곤잘레스는 앞쪽 코너에 강타를 매겼다. 주심은 유효를 선언했고 선심 중 한 사람도 유효를 선언했다. 하지만 잠시 망설인 뒤 곤잘레스 자신은 볼이 바닥을 먼저 치고 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유효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상대방 선수에게 서브권이 넘어가고 상대방 선수가 1점을 먼저 따는 바람에 곤잘레스는 패배하고 말았다. 루벤 곤잘레스는 경기장을 걸어 나갔다. 모두가 곤잘레스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우승을 결정짓는 마지막 1점의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선언을 해서 경기에 진다는 건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다음 달 유명한 라켓볼 잡지는 표지 기사로 곤잘레스를 실었다. 편집장이 프로 라켓볼 경기에서 최초로 일어난 이 사건을 취재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곤잘레스는 대답했다. 그것만이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델마 스핀라더. 오늘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모험이 되게 한다. 마음에 와닿는 모든 기쁨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마음이 내린 결정을 지지한다.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긴다. 생각 속에서 남을 비판하려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는 그것을 침묵시킨다. 삶의 조화와 균형을 생각한다. 마음속의 유머를 나눌 공간을 늘 남겨둔다. 때로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기쁨을 안겨준다. 새로 피어난 꽃들로 자신의 집 안을 장식한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자신에게 말해준다. 마음이 들려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인다. 어떤 순간이든지 그 순간에 몰입한다. 괴짜가 되어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폭포의 근원을 알기 위해 절벽을 기어오르는 모험을 과감히 시도한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의 힘을 갖는가를 기억한다. 자신에게 시를 한 편 써서 읽어준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을 높이 인정한다. 이제 막 내린 눈 위를 달빛 아래서 걷는다. 알렌 게이 레바인. 고민을 해결하는 법.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고민을 종이의 순서대로 적어 놓는다. 당신을 고민되게 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가능한 다 적어 고민 목록표를 작성한다. 작은 고민이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그 목록표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 풀칠을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상자 안에 넣어 당신만이 아는 장소에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놓아둔다. 단, 그때까지는 거기에 적힌 고민들에 대해선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토요일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그 상자를 가져다가 봉투를 뜯고 고민 목록이 적힌 종이를 꺼낸다. 그리고 각각의 고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 당장에 그 고민을 해결할 행동을 취한다. 둘, 그 고민에 대해선 영원히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내린다. 셋, 아니면 그 고민에 대한 결정을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연기한다. 노만 빈센트 필. 단순한 친절. 뉴욕에서의 일이다. 비가 줄기차게 퍼붓고 있는데 머리가 헝클어진 한 노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 커다란 가구점 안으로 들어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비에 흠뻑 젖었고 돈도 한 푼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때 판매 전문으로 일하는 한 젊은이가 다가와 말했다. 집에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택시를 불러올 테니 그동안 잠시 이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서 젊은이는 곧바로 거리로 달려가 택시를 잡아왔다. 떠나기 전에 노부인이 말했다. 젊은이, 이 종이 쪽지에 젊은이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주시겠소? 젊은이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었고 곧 이어 그들은 헤어졌다. 이튿날 이 노부인의 아들인 미국 최대의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가 그 가구점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매입한 스코틀랜드의 성을 장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구를 그 가구점에서 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한 젊은이의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가 모든 판매를 관리하고 커미션도
그 젊은이에게 돌아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그 젊은이가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그 가구들을 배치하는 일을 도와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구 대리점의 총책임자는 애써 놀라움을 감추면서 그 젊은이는 사실은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자신이 그곳에서 이미 몇 년을 일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일을 맡기에는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그 총책임자에게 카네기는 말했다. 나의 모친께서 이 젊은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그 젊은이의 인간됨을 잘 설명해 준다고 난 생각하오. 난 그 친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고 또 그가 모든 커미션을 갖게 되기를 원하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내가 다시 점검할 것이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난 다른 곳에서 필요한 가구들을 구입하겠소. 델마 스핀라더. 아버지의 메시지. 12월 24일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저녁이기도 했다. 형제 자매들과 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집에 모여 우리의 엄마가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 아버지는 54년간 함께 사신 엄마와 5명의 자녀를 뒤로 남기셨다. 엄마는 이제 너무 쇠약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며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엄마의 힘이 되어 주셨다.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했다. 우리는 회의를 시작했으며 엄마가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들이 금방 높아졌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족 간의 결속력이 약해져 있었다. 우리의 대안은 엄마가 어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가 보다 엄마를 보살피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논쟁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는 서로 상처가 깊어졌다. 서로에게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 때문에도 더욱더 상처를 받았다. 엄마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말없이 듣고 계셨다. 이러다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가정이 해체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생겼다. 논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는 갑자기 밖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들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오빠가 가서 문을 열었다. 우리 모두 논쟁이 잠시 중단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무슨 일인가 보려고 다 함께 현관으로 갔다. 바깥의 현관과 잔디밭은 집집마다 돌며 캐롤송을 불러주는 어린 소년 소녀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목사는 다름 아닌 그날 낮에 아버지를 묘지에 모실 때 기도를 해준 목사였다. 우리도 그를 보고 놀랐지만 그 역시 우리를 보고 놀랐다. 그는 그곳이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집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나서 그들이 부르는 땅 위의 평화라는 노래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닫았다. 놀란 표정을 지으며 큰 오빠가 말했다. 아버지가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게 틀림없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일러주신 거야. 그 말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면서 논쟁은 끝이 났다. 그리고 우리는 금방 하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엄마는 둘째 오빠의 집으로 옮겨가기로 하셨다. 그러게 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 폐쇄되고 버려졌지만 가족은 새롭게 만날 수 있었다. 메릴린 L. 테플리처.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